안녕하세요. 낭독 튜터 백지원입니다. 글이 안 써질 때 보는 책. 저자 나영고소. 인생이 변하는 서점. 지은이 나영고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영고소의 대표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 그 경험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글이 안 써질 때 보는 책. 프롤로그. 어쩌다 보니 매일 글을 쓰고 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카톡에 글을 쓰고 매주 한 권의 전자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쓴 지가 4년 정도가 되어 간다. 글을 쓰다 보면 글이 술술 잘 써질 때도 있고 잘 안 써질 때도 있다. 생각의 정리가 잘 되고 방향이 확실히 정리되면 글이 잘 써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언가 막혀 있고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 글이 잘 안 써지는 것 같다. 어쩌면 지금의 내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무언가에 힘이 빠진다면 목적이 흐려져서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그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내 생각들을 정리해 보기 위해 이 책을 쓴다. 저자 나영고소. 목차 프롤로그. 글이 안 써질 때 보는 책. 1. 잘 쓰려는 마음 내려놓기. 2. 글을 보는 사람 생각하기. 3. 눈높이 낮추기. 4. 의식의 흐름대로 쓰기. 4. 5. 그냥 쓰기. 에필로그. 글이 안 써질 때 보는 보는 책. 1. 잘 쓰려는 마음 내려놓기. 무언가를 하다 보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긴다. 글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싶어 한다. 나 또한 그랬다. 블로그든 전자책이든 내 글을 통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내 글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었다. 실제로 글을 잘 쓴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다.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지 4년이 되어 간다.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는 나를 알고 싶어서 나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글을 쓰는 일이 운을 쌓는 일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나의 절실했다.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고 그 원인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알고 싶어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나에게 질문하는 글을 쓰고 또 썼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과 생각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시절에는 글을 잘 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냥 글을 통해 나를 알고 싶었고 내 생각과 마음을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재미가 있었다. 매일 글을 쓰면서 내 오래된 묵은 감정이 해소되어 감이 느껴졌다. 그렇게 많은 것을 글로 정리하고 풀어내었다. 하루 만에 책 쓰기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45권의 전자책을 만들었고 이 전자책이 46번째 책이다. 45권의 책을 쓰면서 글이 잘 써질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매주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글을 잘 쓰려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고 깨달은 나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혜가 나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경험으로 책을 쓸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코치와 상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서 눈을 조금만 낮추면 주변에 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아는 당연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만에 책 쓰기로 매주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이 아닌 나의 이야기로 책을 썼기 때문이다. 내 생각, 느낀 점, 감정들을 계속 풀어내어 썼기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글이 계속 나왔다. 매주 쓴다는 목표를 설정했기에 매주 한 권의 책이 나왔다. 나에게도 고비는 있었다. 40번째 책까지는 집중도 잘 되었고 글이 어렵지 않게 잘 써졌다. 그런데 40번째가 넘어서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일이 많이 지나면서 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기도 했고 많은 글을 썼기에 갈수록 글을 더 잘 써야 한다는 마음이 나 자신도 부담을 준 것 같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글을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글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 말이다. 잘 쓴다는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글을 쓴다는 관점으로 말이다. 잘 쓰려는 마음은 글에 힘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힘을 빼는 것이 늘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쓰는 사람이 편해야 보는 사람도 편한 법이다. 잘 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쓰자고 다짐을 해본다. 글이 안 써질 때 보는 책, 글을 보는 사람 생각하기. 사랑과 마케팅 관련 책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는 아마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일 것이다.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의 황금률과 입장 바꿔서 생각하라는 역지사지도 우리는 익히 많이 들어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은 나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에게도 필요한 말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전자책을 만들 때도 쓰기 전에 제목과 내용을 구상하고 쓰기 시작한다. 쓰면서 꼭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란 책을 읽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 글과 책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과 성향이 어떨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등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써보는 것이다. 내가 어떤 해법이나 아이디어를 주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글을 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공감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기 때문이다. 마케팅 용어에서 타겟팅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고객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다. 글로 비유하자면 글을 쓸 때 예상되는 독자들을 생각하며 글을 쓰는 것이다. 예상되는 독자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단어와 표현들이 모호해져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글을 보는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써보는 것이다. 전문가라도 모든 분야에서 다 전문이 되기는 어렵다.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를 예로 든다면 분야를 좁혀서 병원 인테리어 전문, 더 좁혀서 치과 인테리어 전문,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치과 인테리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치과 인테리어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치과 인테리어 전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내가 쓴 책 중에 하루 만에 책 쓰기 법은 하루 만에 책 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책 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고 마음이 힘들 때 보는 책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의 생각하면 쓴 책이다. 이처럼 예상 독자층을 좁히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는 느낌으로 글을 쓴다면 잘 안 써지던 글이 좀 더 수월하게 써지기도 한다. 글을 기획할 때 자신의 사전에 스스로 질문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내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인가? 나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라고 말이다. 글이 안 써질 때 보는 책. 3. 눈높이 맞추기. 지난주에는 그동안 내가 쓴 책들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의 책이 나왔다. 23포인트 기준 33페이지가 나왔다. 질문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라 여백이 큰 것을 고려하면 실제 내용을 더 적었다. 일부러 컨셉을 그렇게 잡기도 했다. 나 자신도 기존에 쓴 다른 책들에 비해 분량이 적었고 내용 면에서도 기존의 다른 책들에 비해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책은 판매가 아닌 무료 책으로 공지했고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블로그에 첨부를 해두었다. 하지만 나의 예상과는 달리 몇 분의 다운을 해간 후 도움이 되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다른 분도 질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처럼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기준과 눈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결과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각각의 상황과 입장이 서로 다르고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만족을 주기도 한다. 블로그를 하거나 책을 만들다 보면 부족해 보여서 발행을 안 하고 만들다만 글들도 가끔 생기곤 한다. 지나치게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고 늘 생각한다. 부족해 보여도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자신 있게 글을 올리고 책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어차피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리게 마련이다. 글이 안 써질 때 보는 책. 4. 의식의 흐름대로 쓰기. 하루 만에 책 쓰기를 하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스쿨몬스터 최규철 대표가 늘 강조한 말이 있다. 그것은 의식의 흐름대로 써보라는 것이다. 문장과 오타 등은 나중에 다신 한 번 손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써보라는 것이다. 물론 전문 작가분들은 자기만의 방식이 있겠지만 초보 작가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랬다. 자기 안에 있는 기억, 감정, 경험, 생각들을 모두 꺼내어 자신만의 글을 쓰는 것이다.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마음이 흐르는 대로, 손이 써지는 대로 그냥 의식이 흐름에 따라 글을 써보는 것이다. 블로그에 한창 많은 글을 쓸 때는 어느 순간 내가 아니라 손이 저절로 글을 쓰고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글을 오래 쓰다 보니 나만의 글과 반복된 패턴이 나와서 그런지 저절로 글이 막 나오기도 했었다. 나만의 글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얀 백지에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방향을 잡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머리와 마음을 비우고 의식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글을 써보자.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계속 꺼내다 보면 줄줄이 사탕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올라와서 글이 써지기도 한다. 글이 안 써질 때 보는 책, 그냥 쓰기. 무언가를 해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본다. 그거 어떻게 했어? 그럼 말한다. 아, 그거 그냥 하면 돼. 그렇다. 그냥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얄밉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람도 딱히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냥 하다 보니 된 것이기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나는 그냥 한다. 이 말을 어떤 전략이나 기술이 아닌 마음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고 싶었고 또 해야 했기에
하게 된 것일 것이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생각이 너무 많으면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하거나 걱정하고 고민하느라 우리의 한정적이고 귀한 에너지를 낭비라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어, 있는 것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다. 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잘 쓰려는 생각과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써보는 것이다. 그냥 해보고 그냥 써보는 것이다. 에필로그. 이 책은 글이 잘 안 써져서 고민하는 분들과 나를 위한 책이기도 하다. 잘 쓰려는 마음, 많이 쓰려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슬럼프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누구나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다. 혹시나 글이 안 써져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고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분이 있다고. 그러니 너무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자고. 잘 안 써질 때가 있어야 잘 써질 때도 있는 법이라 말이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 나영고서.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낭독 교터 백지원이었습니다.